대한은행 이걸 본사 어떡하지? 회장실 창가에 한기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외동딸 서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아빠 결혼하기로 했어요. 곧 소개해 드릴게요. 회장은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이 말했던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평범한 은행 대리예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재벌 2세, 3세들과만 어울렸었죠. 유학 시절에도 비슷한 집안 자녀들과 친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갑자기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한다니요.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작은 은행 직원에서 시작했었죠. 그러나 성공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 신분 때문에 비굴해지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딸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빠 다음 주에 정우 오빠 데려올게요. 회장은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서윤이 나간 뒤 회장은 비서 유나를 불렀습니다. 정우라는 직원 있죠? 어느 지점에서 일하는지 알아봐요. 유나는 재빠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회장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유나가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왔어요. 강남 지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속 5년 차이고요.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범한 이력이었어요. 특별히 나쁜 점도, 특별히 좋은 점도 없는 그저 그런 직원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딸을 보는 걸까?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코트를 꺼냈어요. 20년도 더 된 먼지가 앉은 낡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보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되었어요. 좋아, 이 모습으로 가보자. 회장은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져보는 작은 돈이었죠. 이튿날 새벽 회장은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강남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침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행 앞에 도착하자 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회장은 어깨에 낡은 담요를 두르고 천천히 은행 문을 열었어요. 이제 시험을 시작해볼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오전 11시 50분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때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트는 헤어졌고 머리는 부스스했어요. 손님 몇 명이 노인을 보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아니, 저기 좀 봐요. 어머, 냄새 나는데?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어요. 노인은 신경 쓰지 않고 창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으려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작은 봉투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직원은 봉투를 힐끗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그리고 주소 증명 서류도 필요한데요.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자 직원은 손을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서류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그때 안쪽 창구에서 한 젊은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테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바로 정우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는 노인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왜 저래? 시간 낭비하네. 정우는 개의치 않고 노인을 빈 창구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손이 차가우시네요. 따뜻한 물 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소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노인이 주민등록증을 내밀자 정우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수수료 없는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더 유리하세요. 그는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손이 떨려서 글씨 쓰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면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정우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12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벌써 점심 먹으러 나갔어요. 하지만 정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금하실 금액이 있으세요? 노인은 봉투에서 돈을 꺼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5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정성스럽게 돈을 펴서 세었어요. 5만 원 입금하시면 통장 나옵니다. 그는 입금증을 작성하고 통장을 출력했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는 나중에 편하실 때 바꾸셔도 돼요. 노인은 새 통장을 받아들며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노인은 통장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한기수 회장은 멀리서 정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 진심인가 보구나. 사흘 뒤 회장실에서 한기수 회장이 비서 유나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순수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유나는 회장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유혹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죠. 한번 시험해봐요.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평소와 다르게 꾸몄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회장의 명령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유나는 강남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정우의 창구 앞에 앉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좌이체 좀 하려고요. 그녀는 일부러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우가 펜을 주우려는 순간 유나도 몸을 숙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뻔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유나는 살짝 웃으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는 예의 바르게 펜을 건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류 확인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유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은행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정우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유나는 조금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옆 건물에서 일하거든요.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뒤에서 대기 중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시간에는 어렵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나는 당황하며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일부러 틀렸다고 불만을 제기한 거였어요. 정우는 침착하게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합니다.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유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우를 다시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진심 어린 미소만 있었습니다. 유나는 은행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 정말 흔들리지 않네. 그날 저녁 유나는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유나는 보고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혹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더군요.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 사람 눈빛에선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회장실에서 한기수 회장이 비서 유나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순수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유나는 회장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유혹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죠. 한번 시험해 봐요.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평소와 다르게 꾸몄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회장의 명령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유나는 강남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정우의 창구 앞에 앉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좌이체 좀 하려고요. 그녀는 일부러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우가 펜을 주우려는 순간 유나도 몸을 숙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뻔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유나는 살짝 웃으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는 예의 바르게 펜을 건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류 확인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유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은행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정우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유나는 조금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옆 건물에서 일하거든요.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뒤에서 대기 중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시간에는 어렵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나는 당황하며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일부러 틀렸다고 불만을 제기한 거였어요. 정우는 침착하게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합니다.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유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우를 다시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진심 어린 미소만 있었습니다. 유나는 은행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 정말 흔들리지 않네. 그날 저녁 유나는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유나는 보고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혹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더군요.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 사람 눈빛에선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기수 회장은 비서의 보고를 받은 뒤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죠.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도 한때는 작은 은행 창구에서 일했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대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성공하면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죠. 나도 언젠가부터 사람보다 돈을 먼저 받구나.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인사기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어요. 출신 학교, 경력,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정우는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본인이 벌어서 냈다고 했죠. 이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바르게 자랐구나.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풍족하게 자랐어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지킬 수 있겠어. 회장은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결혼을 허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우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유나, 들어와요. 비서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상견례 자리를 준비해요. 다음 주 토요일로요. 유나는 수첩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으로 할까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조용한 곳으로 해요. 그리고 유나. 네, 회장님.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정체는 아무에게도 밝히지 마요. 특히 서윤에게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가 날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군. 유나는 회장의 얼굴에서 묘한 기대감을 읽었어요. 모든 준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지.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노숙자처럼 꾸미고 갔을 때 정우의 태도가 떠올랐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그만은 달랐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도 기억났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처음 은행에 입사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정우처럼 순수했었죠. 이제 결정했어.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모든 게 정해졌어요. 다음 주 토요일 그는 정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우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입구에 섰어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오빠, 떨리지? 정우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떨려요. 장인어른 처음 뵙는 거잖아요. 서윤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빠 좋은 분이야. 걱정 마.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세팅된 식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윤은 의자에 앉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빠 곧 오실 거야. 정우는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윤이 환하게 일어섰습니다. 아빠. 정우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아니,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품이 있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저분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서윤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로 걸어가 앉았어요. 처음 뵙는 사이는 아니지. 정우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노숙자 행세가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회장은 물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모릅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뵌 분이 회장님이신 줄. 회장은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서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회장은 딸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은행에 갔었어. 정우 씨를 시험하려고. 서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시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꾸미고 통장을 만들러 갔지. 정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회장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면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달랐죠. 정우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받아요. 정우는 봉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요. 당신이 운영해 보세요. 정우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물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은행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정우는 봉투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일주일 뒤 정우는 회장이 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낡았지만 위치는 좋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대한신용상사라는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우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옆에서 서윤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멋진 곳이 될 거야, 오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괜찮았어요. 이곳을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우와 서윤은 함께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낡은 가구는 버리고 새 책상과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깔의 페인트를 칠했어요. 금융상담센터로 만들면 어떨까? 정우의 제안에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어려운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게. 한기수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서 윤아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걸 저 친구들이 되찾고 있어.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수금융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은 달랐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조건이 안 맞아도 다른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기 가면 무시당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지자 회장도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일하던 은행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과거에 노인을 외면했던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그들을 환하게 맞이했어요. 물론이죠. 함께 좋은 일 만들어가요. 그는 과거의 일을 전혀 탓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펼쳐들며 기사를 읽었어요.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담센터,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기사에는 정우의 사진과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와 서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세웠어요. 이제 정말로 물려줄 때가 됐어. 봄바람이 따뜻하게 부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기수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비서 유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부른 건 나니까. 그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유나에게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권리를 정우 명의로 이전해요. 유나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건...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췄습니다. 내 결정이에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유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받고. 유나는 조용히 그의 뒤에 섰어요.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그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돈보다 사람을 믿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구나.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딸과 사위가 함께 웃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회장에게 건넸어요. 회장님. 회장은 손수건을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고맙소, 유나.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계약서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거야.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어요. 서명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의 업보를 이제 놓는구나. 마지막 글자를 쓰는 순간 회장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한참 뒤 회장은 눈물을 닦고 계약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정우에게 전달해요. 유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그 말이 방 안에 길게 울려 퍼졌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회장의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부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기수금융상담센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새 간판을 거는 현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우와 서윤은 회장의 손을 잡고 건물 앞에 섰어요. 입구에는 빨간 리본이 묶인 현판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 덕분이죠. 리본을 자르는 순간 현판의 천이 벗겨졌습니다. 기수금융상담센터라는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회장은 손끝으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쓰이니 기분이 새롭구나. 주변에 모인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정우는 회장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긴, 오히려 내가 배웠지. 서윤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행복해?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세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상담 창구마다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안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러운 건 돈이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거지. 서윤과 정우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때 흰 비둘기 한 쌍이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비둘기들은 나란히 날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건물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결말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어요. 따뜻한 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구나. 봄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